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방치형 게임 관심도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해 보시는 모비릭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캐주얼 장르의 중심으로 게임들을 개발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부터 이렇게 키우기 장르로 전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블레이드 키우기가 큰 흥행을 하면서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방치형 게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황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반등을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지켜봐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버블 보블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이렇게 이런 게임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버블 보블이 캐릭터가 귀엽고 제가 이 방울들 이 방울에 몬스터 가두는 게 좋아서 저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러한 캐주얼 장르의 게임들을 모비릭스가 많이 만든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캐주얼 장르들이 있죠. 이런 캐주얼 장르 전문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래도 성공을 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면 주요한 다른 지점보다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게임을 빠르게 제작을 해서 성과를 올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메가히트들을 많이 뽑아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게임인 바로 벽돌깨기 퀘스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벽돌깨기 캐스트를 2020년 1분기 대한민국 개발사의 게임 다운로드 순위로 한번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모비릭스의 벽돌깨기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타 대형의 퍼블리셔 작품들을 누르고 이 3위를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캐주얼 게임을 서비스하던 이런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PG 장르를 시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키우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요, 이런 방치형 RPG의 점유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 매출 순위를 좀 함께 보면은 방치형 인기 게임들이 이렇게 양대마켓에서 1위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6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븐나이츠 키우기 같은 경우에도 5위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좀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한국 시장의 주력 장르라고 할 수 있는 MMORPG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또한 증가율이 확연히 낮아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모비릭스가 최근에 강점을 내고 있는 방치형 RPG 부분들을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방치형 얼피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증가율은 소폭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 성과를 큰 폭으로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증을 하고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은요, 바로 모비릭스가 또 방치형 게임을 출시를 하고 그런 게임이 흥행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치형 게임이 인기를 끈 이유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주위에서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글로벌 게임 시장 한번 대입해 본다고 한다면 성장세가 둔화가 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이 도파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최근에는 보상 회로를 보다 자극을 쉽고 빠르게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쇼츠 등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쇼폼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게임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이런 유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게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장 성장 초기부터 PC라던가 콘솔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자동 사냥 등 유저 개입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2년에서 3년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치형 RPG 등 이런 편의성이 높고 직접 플레이할 필요가 없는 이 장르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점차 유저들의 성향이 높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이러한 방치형 RPG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어떤 회사의 호재일까요? 바로 모비릭스에게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빌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키우기 게임 서비스의 좀 독보적인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관우 키우기가 처음에 좀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블레이드 키우기가 성과를 내면서 이제 키우기 게임에서 모빌리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출 실적들을 본다고 하시면 이번에 24년 1분기에 이렇게 블레이드 키우기 등 인앱 결제 수익 같은 경우 전체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향후 지켜볼 포인트는요, 바로 이러한 모비리스가 또한 방치형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큰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신작을 출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비릭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지켜보는 게 좋은데,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결집이 회복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역성장을 끝내고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비용 효율화는 이 실적적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신작 출시로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메가히트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신작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게임 주주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죠. 바로 신작 출시 6개월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성과 후에 이런 기대감에 충족을 한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 하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아야 될 포인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모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키우기 게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기 게임의 신작이 기대감이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신작 출시 후에 흥행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비릭스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 좀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근대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키우기 게임들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던가 아니면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 후에는 저희가 장기 이평선과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엉켜져 있는 이 라인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모비릭스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